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랜만에 민행 본점에서 촬영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 새해 시작과 함께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침 또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일찍 퇴근을 해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일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면접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참 행정사 하면서 먹고 살기 보이시죠? 남의 일 아닙니다. 행정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죠. 바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은요, 기업들, 그리고 또 행정사 또는 컨설턴트 분들한테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이야기인데, 보니까 저희 그 채널에, 그 구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리스트업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빡갱 채널에 기업분들 많으시고 제일 많은 분들이 컨설턴트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 안에 이제 행정사분들도 계시고 진짜 컨설팅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면 알아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보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혹시 PMO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또는 오피서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의 시스템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PMO의 역할 또는 PM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치하기 나름인데 오늘은 PMO라는 용어로 빡행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물론 원래 PMO의 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PMO에 대한 이 역할이 PMO라는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PMO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반적으로 어떤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수립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구상한다거나 최종적으로 오너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PMO로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이제 어떤 주어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PM과 PMO는 좀 약간 상이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PM은 어떤 단일 과제, 그러니까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오너십을 갖고 있다면 PMO는 전체적인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전략과 기획 이런 능력도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PM과 PMO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말 갖고 따졌어요. 어쨌든 이 PM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PM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좀 다소 아쉽지만 최근에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PMO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 PM들은 있는데 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기획적인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PMO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빡행이 늘 정부 지원 사업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 사업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경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맞는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좌충우돌 하는 거죠. 좌충우돌 할 수밖에 또 없고. 그래서 이 PM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얘기를 할 때는 빡행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뭐 이미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PMO는요 그냥 어떤 뭐 공부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부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회사의 어떤 기획 업무를 또 일정 부분 해봤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빡킹이 말하는 R&D에 대한 PMO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가 그런 기획에 대한 부분의 참여와, 그리고 이 R&D,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읽어내는, 그리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석을 앞서서 기획도 해보고, 실제 도전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려면 사실은 이 R&D도 많이 수행해 봤어야 돼요. 실제로 본인이 PM, R&D는 보통 P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런 업무도 다양하게 수행해 봤어야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대표님들이 또는 그 회사의 이사님들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보조금성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될 돈, 투자금이라고, 그러니까 투자금은 아니지만 투자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럼 사실은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획이 뭐냐면 바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뭐 어떤 기술의 로드맵을 어떤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RFP를 제시한다거나, 어떤 뭐 기술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화되는 어떤 구조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이런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그 평가를 대응하거나 어떤 선정이 되는 이런 단계를 진행할 때 어떤 평가 항목이 이 RFP 기준으로 우리 회사와 구조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성이나 사업성이나 어떤 수행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 이 논리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면 평가를 통과해서 대면 평가에 갔을 때 얼마나 발표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PMO의 또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행 단계는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년짜리 단기 과제도 있지만 뭐 3년, 5년짜리 과제도 있거든요. 이미 빡행은 2년짜리 또는 4년짜리, 3년, 5년짜리를 수행해 본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실증과 검증을 해가는 이 단기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안 해보면 잘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연구비에 대한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행을 위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정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PMO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점검이라든가 어떤 평가 단계에서, 어쨌든 연차 사업이면 중간 평가하거든요. 단년도면 내년에 끝나지만 연차 사업이면 중간중간에 연차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 평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뭐 KPI 뭐 지표를 제시한다는데 성과 지표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실적 증명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매니지먼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이 완벽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정산, 그러니까 이 과제의 비용에 따라서 이제 회계부서의, 그러니까 회계기관의 정산 관리를 받거든요. 그럼 어쨌든 감사를 일종의 받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의 어떤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시적절성이라든가 부정사용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환수나 어떤 제재의 리스크가 없는지까지도 판단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정산 부분요, 처음 초기에 사업계획서에 세팅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돼 있지만 혹시 그때 설계가 잘못돼 있으면 연차 예를 들어 2, 3년 과제로 넘어가게 되면 연차에 변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매니지먼트가 전반적인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성과의 확산이라는 개념이긴 하는데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죠.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뭐 성과라는 건 뭐예요? 특허나 논문이나 어떤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다 성과 지표에 정량적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R&D를 통해서 어떤 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거나 사업화에 성공한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이게 연구 개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RL에서 어쨌든 6, 7단계를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RL의 어떤 그 기준으로 어떤 기술 목표를 선택을 한다든가 성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본 분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R&D를 실제 본인이 PM으로 또 총괄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R&D를 뭐 1억, 2억, 5억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1억부터 5억까지는 사실은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사실은 1억에서 5억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R&D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최소한 단년도 10억 이상씩은 관리를 해봐야 또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해봐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해왔어야 돼요. 뭐 빡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회 이사로도 실제 PM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사회에 이사로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또 컨트롤 하잖아요.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빡행의 뭐 자랑질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실무를 안 해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역할을 해줘야 진정한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컨설턴트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능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의 역량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 1억짜리 사업, 5억 언더짜리 사업 위주로만 하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컨설팅인 거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분들은 그러니까 짚어주시는 컨설턴트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상 이 빡행이 이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PM, 그러니까 단발성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지속 성장 가능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R&D도 평가를 하고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역량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이 컨설팅 시장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컨설팅해서 그러니까 사업계 이제 R&D에 선정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정된 다음에 어떤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실제 회사 성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실제 R&D도 정말 연구단 사업도 총괄 PM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던 어떤 컨설턴트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구나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R&D 시장,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시장에서 기업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사실 이 기업들도 판가름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히 선정시키는 거에 빡행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정 이후에 대한 부분도, 아니면 앞으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서, 아니면 현실적인 내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해 나가는 것, 또는
기획해 가는 것 또는 관리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뭐 한 15분 넘게 장황하게 했는데,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관리, 전반적인 자문, 어떤 우리가 기업이 향후에 R&D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번호 올라갈 거니까 빡행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행정사법인 민행입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